223페이지까지 1시간 정도 하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앞으로 되도록 할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 마무리 짓고 다시 앞으로 되도록 할게요. 근데 이 186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다 종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면은 그 응용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186페이지에 보면은 지도 감독 등 해놨는데 표를 큼지막하게 하나 그려놨어요. 일단은 별표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 표는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 놓은 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일 위에 구분칸을 보면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라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유형별로 각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표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표안을 보다 보면은 규정이 없으하는 글자가 군데군데 보이죠. 그래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라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일단 별표 표시를 해두고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7페이지로 가기 전에 전체적인 아웃들을 한번 잡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때까지 공부했는 걸 쭉 떠올려보면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행위를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런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다 규정해 두고 있다. 그래서 해라라는 내용을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라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뭐 위반이 되는 거라. 그 위반 시의 제재를 우리 공인중개사법엔 뒷부분에 이렇게 다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게 종합하는 부분이다 말이야. 그래서 위반 시의 제재가 크게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의 종류가 지금 몇 가지로 보인다. 등록 취소, 그리고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 그 다음이 자격 정지 처분, 그 다음이 지정 취소 처분 하는 게 있어요. 이 지정 취소 하는 거는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죠.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 자, 근데 이 행정 처분 이외에 별도로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벌칙. 그럼 우리 교재 어느 부분에 나오느냐 하면은 217페이지 보면은 7장에서 벌칙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이 점검을 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딴 게 낀 게 있어도. 그 행정처분과 벌칙인데 그 벌칙은 또 두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어. 행정형벌 가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행정질서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형벌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치상도 다 아실 거고 질서벌 가는 개념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우리 법의 질서벌의 유형으로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질서벌과 과태료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형벌의 유형으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들을 규정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들을 또 규정해 두고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또 두 가지로 유형화되어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요리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수업 마치고 날 때까지는 알겠어요? 요 종류들만큼은 외워놓고 또 처음부터 돌아갈 때마다 자꾸 쌓이게 돼 있어 지식이. 자, 뭔 소리냐 하면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등록 취소 처분은 우리 법이 3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 상대적, 재량적 등록 취소 사유 규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들만큼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외워두시고. 자, 근데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은 224페이지와 225페이지 한번 봐봐요. 눈으로 보기에도 어질어질하다 말이지. 알겠어요? 깨알 같은 글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깨알 같은 글씨를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은 이때까지 공부 진도 나오면서 공부했던 내용들과 관련한 내용들이라. 그래서 이 표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법령 거의 97~8%는 뭐다?
공부를 했는기다 이렇게 스스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읽었는데도 뭐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뭐 공부 그 부분은 덜 된 거야. 그러세요. 이 내용들이 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소위 제재분류표예요. 이 표를 잘 보면 지금 이 칠판하고 똑같은 거야. 왼쪽은 행정처분을 적어 놓고 오른쪽은 뭐 벌칙에 관한 걸 규정해 놨잖아.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뭔 소리냐면은, 잘 보여.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이 표는 이런 거라. 우리 법에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된 위반 행위가 8가지, 상대적 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된 게 11가지, 업무 정지 세분 사유로 된 게 14가지, 자격 취소사유가 4가지, 자격 정지 사유가 7가지. 가지 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정 취소사유가 5가지. 그리고 3년짜리라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3년짜리라 그러면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형이다. 여기 한 또 5가지 정도 돼요. 이게 또 한 10가지 정도 된다. 이게 또 한 9가지 정도 될란가. 여기 한 7가지 정도 될란가. 이래요. 이 가지 수만큼 다 적어 놓은 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표의 오른쪽에 225페이지에 보면은 과태료가 저는 500과 100만 원만 적어 놨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표에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가 있고 300만 원 이하가 있죠. 요거는 지금 이 표에서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요거는 표를 만들면서 같이 집어넣어 놓은 건데 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가보느냐 하면은 253페이지를 가봐. 253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가는 게 나와요. 알겠어요? 요 법상으로도 제재가 있거든. 알겠어요? 대부분 과태료 부과 사유로 규정되는데 그걸 같이 수록해서 그래. 같이. 그래서 지금 다시 225페이지로 되돌아와서 그래서 이 표에서는 5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이하까지만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까지 공부 다 하고 나면은 이 표를 300만 원 이하짜리, 3천만 원 이하짜리까지 같이 볼 수도 있는 표라요. 알겠어요?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 제재는 여기 다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오늘 이 시간으로는 요것만큼은 외워두시라라는 거라. 요 종류만큼은 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그럼 무엇이 요 몇 가지 된다고? 요것만큼 외워놓고 이제 앞으로 다시 진도 나갈 때, 공인중개사 법령 진도 나갈 때 이렇게 공부할 거 아닙니까? 앞에서 하다 보면은 이중 등록 하라 카더라 하지 마라 카더라. 하지 말아라 카더라 이 말이지. 그럼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은 제재가 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거 왜 안 왔다? 왜 안 왔다? 왜 안 왔어? 그러면 찍기 연습하는 게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요도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요도 들어가는 거다 가는 걸 자꾸 찍기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지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요런 식이 되는 거다 말이지. 이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게 40문제 중에 많게는 이런 식의 지문이 많게는 8문제까지 영향을 미쳐 20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말이지. 반드시 시험 치기 전까지는 해결을 하셔야 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요거는 외워두셔야 된다 말. 또 봐봐요. 앞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었나 없었나? 인장 등록할 의무 가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해야 되잖아. 또 누구도 인장 등록을 하도록 공부를 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러면 그 인장 등록에 관한 공부를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반이잖아. 그러면 요거 딱 돌리. 요거 딱 돌리가 아니라 찍기 연습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요 곡지가 되는 거야.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 된다 이 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이잖아. 그러면 더 곡지가 돼요. 예. 요거 왜 안 왔잖아? 요 곡지가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종 의무사항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의무가 마무리될 때마다 요걸 떠올려가 해야 된다? 찍기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알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그 표를 이리 만들어 놓은 거는 계속 활용하시라라는 거라. 알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표를 갖다가 따로 한 장 받아가 뭐다 코팅까지 해가 뭐다 메모까지 해가면서 자꾸 연습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볼게요. 187페이지에 딱 피나놓고 또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읽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위반 시의 제재의 유형들이라고 표를 딱 만들어 놓은 기거든. 알겠습니까? 자, 조금 설명 더 듣습니다. 이쪽이 행정처분이잖아. 행정처분인데, 알겠어요? 요 취소처분이 몇 개라요, 지금? 3개다, 이 말이지. 나머지는 2 정지처분이고, 그 취소처분을, 취소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행할 때는 사전 절차로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알겠어요? 그 취소 처분은 사전에 무슨 절차 거쳐야 된다?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사전에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알겠어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소리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뭐를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럼 정지처분은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근데 187페이지에 보면은 자, 6, 7줄을 읽겠습니다. 이제 설명 들었으면 읽으면 끝이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지정취소, 자격취소, 등록취소는 공인중개사법상 무슨 대상임이 명확하다. 청문대상 동그라미 딱 치놓고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뭐가 없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정지처분을 행할 때는 사전에 무슨 절차 거치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행정절차법에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행정절차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네 번째 줄에 가봐요.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이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라는 뭐다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결국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된다?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돼. 그럼 행정절차법에서는 무슨 기회를 주라라고 돼 있다? 의견 제출의 기회 그거 줄 거는 돼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사전에 무슨 기회는 줘야 된다?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거라. 근데 이 의견 제출의 기회라는 용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줘야 되느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뭐라도 줘라? 의견 제출의 기회라도 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차이가 있다 없다? 있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외우면은 짜증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 절차와 의견 제출의 기회 절차는 차이가 있는 것이 자 청문 절차는 뭐냐 하면 그냥 드러나요. 이런 거는. 이게 이해식 공부라. 알겠습니까? 청문 절차는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하면 그 위반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잖아? 그럼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조사해보자라는 절차가 무슨 절차다? 청문 절차라. 그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사전에 주는 거는 뭐냐? 조사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로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는 절차가 뭐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라. 그럼 마지막으로 의견 듣고 난 다음에 그 행정처분 내리긴 내리는데 행정처분의 강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라요. 우리가 봐봐요.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조금 이따 읽어 나가다 보면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가 내리거든.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이 정해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결과 그 의견 제출된 내용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그 청문 절차와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를 절차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식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 수험서 편집 기준으로 보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자꾸 들어야 이해가 돼. 우리 수험서는 아시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만 쭉쭉 적어놨지. 알겠어요? 그 시험에 나올 문장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는 적어놨다, 안 적어놨다? 안 적어놓은 거라. 근데 제 교재는 그런 걸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두꺼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안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무슨 식 공부를 할 때는, 이해식 공부를 할 때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서들이 보면 그 시험에 나올 만한 직접적인 문장들만 다 정리해 놓으니까 전부 다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응?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또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전문 대상인 행정처분의 범위만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청문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또 규정이 없으니까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것이다. 그 끝에 그 줄 끝나요. 알겠어요? 결국 우리 법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라 하는 말만 있지, 청문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그 진행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절차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에 나왔는데, 알겠어요? 보충학습에 나왔는데, 이거는 시험 출제거리가 아니에요. 그 별표 표시할 필요는 없고 참고사항이야. 참고 그렇게 메모해놔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자, 봐봐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외운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게 외우지 않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적어 놓은 거단 말이야. 그 다른 교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외우라는 식이잖아.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사망 또는 해산했어.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돼 있거든? 8가지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해가 등록관청이 등록 절차본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전 절차로 뭐 거쳐야 되노? 청문 절차 거쳐야 되는 취소 처분 맞잖아. 청문 절차 실시하여야 한다 하면 오겠나 X겠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옵니까? X입니까? 왜 X입니까? 그게 이제 경험칙이지. 알겠어요? 죽어붙는데 무슨 청문 절차를 거칠 끼고 이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저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은 운에 따라서 맞출 확률 50%, 운이 나쁘면 틀릴 가능성 50%. 사망을 예를 들어서 시험 지문 내니까 경험치 갖고 맞춰 붙는 거야. 죽어붙는데 그건 상식적으로도 왜 청문 절차를 진노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 요걸 갖고 하면 또 모른다고. 자격 취소 사유가 4가지잖아?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은 자격 취소 사유야. 그럼 시험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로 합시다.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아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OX. 모르잖아, 봐. 그 취소 처분이니까 O하죠. X라요. 그러니까 사망을 원인으로 등록 취소 내릴 때는 청문 실시한다 하는 요걸 내면은 운이 좋아가 뭐다? 상식적으로도 뭐다? X1이 판단해가 맞춰 붙는데. 알겠어요? 이걸 원인으로 이제 자격 취소 처분 내릴 때도 취소 처분이니까 뭐 청문을 실시한다 하면 알겠나? 이 말이지. 알겠어요? 맞죠?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X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 참고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1번 한 읽어봅니다. 이래 시간이 더딘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암기할 양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든가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자, 줄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계속 줄 거예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거 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 줄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요 두 줄 줄 끊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요. 사망하거나 법인인께서 공인중개사가 해산하가 아까 등록이 취소될 때는 청문을 실시한다 그랬나 안 한다 했나 여러분. 취소 처분인데도 안 한다 그랬죠? 안 하는 이유가 그 줄 끊은 거에 있나 없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왜 안 들어갑니까? 사망에 푸는데 왜 의견 청취가 가능하노? 알겠습니까? 아, 그런 게다 말이야. 또 봐봐. 요거 한번 생각해.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해가 징역형 선고받아가 자격 취소 처분 행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합니까? 그 이유 줄 끊잖아. 응? 그렇지. 알겠어요. 해당, 거기 있잖아. 그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뭐 됐다? 증명된 경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 징역형 선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원의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다 안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는데 뭘 사전에 조사해 볼 거냐라는 거라.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내용은 행정절차법에 적혀져 있는 거라. 알겠어요. 무슨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 줄 껐다고 해가 이 문장이 시험 지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걸 다 우리가 청문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어느 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거다?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거다. 행정절차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사망이나 이런 케이스는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따라서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청문 대상 맞지만은 무슨 사유에 따라서는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그걸 동그라미 딱 쳐야 되는 거잖아. 청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뭐 해라? 주의해라. 그래서 관로안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아 자격이 취되는 경우라든가 사망이나 해산에 의해서 뭐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청문 절차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거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알겠습니까? 그런 점 주의해. 그러니까 봐봐. 이게 운이라는 거야. 사망을 들어가 청문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으니까 뭐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그냥 사망은 이제 뭐 사회통념상 말해서 우회 죽어보는데 우회 청취 안 하면 말이지.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뿐만 맞춰 보는데 이걸 또 걸어내보면 또 틀리잖아. 이게 운이라는 거야. 이걸 물을지 사망을 물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이다. 응? 그런데 또 2번도 읽어봐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그리고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에게 무슨 기회를 줘라,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라라고 행정절차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무슨 정지와 무슨 정지의 경우에도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의 경우도 무슨 기회는 줘야 된다.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하는 거 요거 물을 확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하는 요거 물을 확률,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다? 청문 쪽이 더 높아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라 하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청문 쪽. 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하는 말은 어느 법에 적어놨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원체 시험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요. 각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들을 비교해 봤나 안 해봤나? 안 해봤지? 안 해봤는데 일부 교재는 뭐다? 의견 제출에 기획하는 글자가 거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재하고 일부 교재는 또 뭐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은 그나마 그까지도 좀 알아둘 필요 있다 해가지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라 하는 걸 설명하는 교재도 있다 없다? 있는 거라. 알겠어요? 그게 이제 시험 출제위원이 알겠어요? 이 부분까지 확장해서 출제를 해버리면은 뭐다? 그런 거 안 적어놓은 교재하고 공부한 사람은 또 못 푸는 거라. 그러니까 이 교재를 쓴 사람의 출제 기준에 대한 고민 끝에 적어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뭐 여러 뭐 인터넷이나 여러 출판에 나온 문제집이 있고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거 또 시험 지문에 막 수록해 놓은 문제집 많아. 알겠어요? 근데 저는 강의를 안 해줬는데 문제 나오면 또 불안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그냥 뭐다 믿고 그냥 이 출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이 뭐다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자세로 공부를 하고 안 나오면 뭐다 쉽게 합격해버리는 거고 나오면 아이고 다행이다 이까지 공부했는데 나왔네 하면서 합격하고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알겠어요. 제일 밑에 줄에 가봐요. 두 번째 줄에 한평하는 게 있는데 그냥 건너뛰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는 거야. 밑에 두 번째 한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잖아. 지역농협부터 알겠어요. 자산관리공사까지 알겠어요. 네 가지가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런 특수법인의 업무 영역 위반에 대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당연히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뒷페이지 보면은 등록관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뭐 할 수 있을 거다. 요청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지역농협의 중개 업무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지만은 알겠습니까? 만약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면 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있겠죠? 그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거다. 이리 되는 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뭔가 업무 영역을 위반했을 때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자들의 업무 영역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1절에 이제 자격 취소부터 나오잖아. 저는 칠판에 이런 순으로 적었지만은 요거부터 먼저 점검을 하자 이런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 다 점검하고 벌칙 다 점검하면은 아까 큰 표 있죠?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거고 아까 처음에 비교표 하는 것도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자, 1번 1절에 자격 취소 해놨는데 1번에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치고 알겠어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 하여야 한다니까 알겠어요? 무슨 처분의 성격이 있는 거냐? 기속처분이다. 자, 또 좀 알아야 돼. 지금 행정처분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알겠어요? 요거 있죠. 요거 절대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요 자격 취소하는 거 있잖아. 지정 취소하는 거. 요게 전부 다 기속처분이다 이 말이지. 기속처분. 요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요 2가지가 기속처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슨 처분이냐? 재량처분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재량처분 성격이. 그러면은 이걸 공부했으면은 시험 지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잘 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요래야 어가 되는 거지. 하여야 한다 하면 X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봐봐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야 되지. 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으시라고 재량처분이고 나머지는 뭐다? 기속처분이다 하는 걸 구분해야 돼. 알겠습니까? 물론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적어놓고 기속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걸 알아라 하는 이유는 하여야 하는 처분과 할 수 있는 처분을 구별해서 다루라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면은 많이 틀리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은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명확히 구별해서 평소에 잘 쓴다 안 쓴다? 안 써. 알겠습니까? 막 혼용해서 막 쓰거든. 머릿속에서 알면서도. 알겠어요? 습관적으로 해서 실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봐봐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무슨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다라는 거예요. 4가지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을 해야 된다, 아닌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읽어보면 내용을 모르는 게 있으면 곤란해.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는 거 있잖아?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2번 봐봐.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한 경우 양도대여한 경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격증 양도대여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공부했고 양도대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판례를 통해서 점검도 했고 그 양도대여하면은 무슨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교재를 편집하면서 끝에다가 관로에가 뭐라고 적어 놨다? 1년이라고 적어 놨다. 1년이라고 적어 놓은 거 보이죠? 그 위에 1번은 끝에 형벌 X라고 적어 놓은 것도 보이죠? 제가 메모해 놓은 기다, 이 말이야. 7번 봐요. 다음 파스 때 또 이 페이지를 볼 때는 형벌 X 1년 볼 거 아닙니까? 보면 여기 외워져 있나 안 외워져 있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요거는 왜 안 하라 그랬잖아. 그럼 다음 파스에 요거 볼 때 거기 눈에 보이겠지? 자, 그러면 이래야 돼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기 콕 찍어야 되는 거야. 여기 콕 찍는데 이쪽에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이쪽에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형벌 X라고 적어 놨잖아. 아저씨,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 찍어. 왜 찍는 줄 알아요? 지금은 요거 하나만 보니까 뭐다 안 헷갈리지. 아저씨,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우리 법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시리즈가 있다 그랬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나온 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이 세 가지가 나와.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형벌 X라고 돼 있잖아. 요거는 3년짜리예요. 등록하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 소리야. 그러면 지정받은 거 요거는 또 형벌 X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시험 치기 전쯤 가뿐마 공부가 반복이 어느 정도 해가 기억을 한다 하는데 완벽하지를 않아. 그 기억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턱 드느냐 하면 거짓은 3년 이렇게 기억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짓은 3년 맞나? 맞죠? 그런데 등록한 경우가 3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자격 취득한 경우라 그랬잖아. 그럼 시험 치면 이렇게 나올 때 쏘가 넘어가지 말아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시험 지으면 나오면 O가 X가. X인데 거짓 관계는 거짓은 3년인데 O 개푼다 이 말이에요. 그건 등록한 경우가 3년이지. 자격 취득한 경우는 형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주의를 해. 그 자꾸 찍기 연습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있잖아. 이 등록한 경우 뒤에 가면 나오겠죠. 등록 취소해서 요 찍습니다. 요 찍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찍는다? 저 3년에도 찍는 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3년을 적어놓은 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 사유도 되고 3년짜리 사유도 되고 저 콕 찍는 기다. 앞으로 계속 여기서 찍기 연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왜 하느냐 이 부분을 이 과목에 전부 다 이 8가지 저가 두 문자 따가 외웁니다. 11가지 두 문자 따가 외웁니다. 전 절대 두 문자 이야기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효과 있다 없다? 없어.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계속 요걸 딱 외워놓고 계속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반복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찍기 연습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찍기 연습.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번도 봐봐요. 자격정지점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 일어났는데 알겠어요? 관로를 봐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했는데 이 경우는 이중 소속에도 해당하므로 몇 년? 1년이 나왔잖아. 그 앞부분이 아니라 관로 안의 경우에는 이중 소속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도 된다. 1년짜리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중 소속은 1년짜리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가 이중 소속했어요? 누가 이중 소속했어요? 응?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이중 소속을 한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기간 중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알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한 거야. 그러면 무슨 사유도 되고 자격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 1년. 여기 콕콕 찍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 이야기했는데 알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무슨 정지다? 자격정지라.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가는 말을 썼다는 것은 누가 그 기간 중에 놓인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들키면은 자격 취소 사유라요. 알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들켰으면 자격 취소에 불과하지만 이중 소속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자격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도 되고 1년짜리도 되고 그렇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내용 이해하는 거 아니라 다 암기야 이거는. 알겠어요? 그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익히는 기다.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제가 관로안에 뭐 청문 X 이리 적어놨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소 처분이지만 청문 절차 거치는 거다 안 거치는 거다? 안 거치는 거다. 그 안 거치는 이유는 말로는 지금 뭐해도 뭐 아까 읽어봤잖아. 감이 오잖아. 알겠어요? 그렇죠.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알겠어요? 2번부터 읽어볼게요.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하며 교부한 동그라미 칩니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행합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뭐를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나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자, 교부한을 동그라미 친 거 봐봐요. 여러분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뭐다? 일반적인 강의 방법인데 또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도 따라보고 또 반복 수업 듣다 보면 이제 그 교부안을 왜 동그라미 친지 알아요. 자, 7번 저를 봐봐요. 여러분들이 대구시장한테 자격증을 교부하다가 합격해가 대구시장한테 자격증을 교부하다가 그거 갖고 서울에 가서 영업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누구? 서울시장이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누구? 대구시장이잖아. 서울시장, 대구시장 다르잖아. 자, 그럼 자격 취소 처분은 서울시장이 내린다, 대구시장이 내린다. 대구시장이 내린다. 그럼 시험 지문해야 하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대여하여 알겠어요.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뭐 취소 처분을 한다. 그러면 O가 X가 X다 이 말이야.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거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교부안을 동그라미 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이 주의를 안 주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동그라미 떡 치나뿐만.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영업은 어디서 하고 있었노? 서울에서 하고 있었잖아. 자격증 양도 대여라는 불법을 누구한테 들키 있겠노? 서울서 들키 있겠지. 맞죠? 그럼 적발한 서울시에서 자격 취소 내리는 게 안 맞겠나 하면서 생각하나 안 하나? 하잖아요. 그러나 법은 서울시장이 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리도록 돼 있는 거다? 대구시장.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내리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뭔가 대구시장은 자격증 양도 대한 사실 아나 모르나? 모르는데 왜 내릴까? 이상해지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공부 더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절차가 있어서 알게 되는구나 하는 거 알아요. 알겠어요? 3번 읽어봐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놨지? 다른 경우 동그라미 쳐요. 방금 사례가 다른 경우잖아. 이때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무슨 절차예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가는데 그 절차가 무슨 절차예요? 그 청문 아이가 밑에다 청문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누구한테 통보하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라 돼 있잖아. 알겠어요? 통보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봐봐요. 적발을 어디서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청문 절차 다 커진 다음에 서류를 만들어가 누구한테 통보해줘라? 취소권자인 대구시장한테, 즉 교부한 시도한테 통보해줘라라는 거야. 그러면 대구시장은 그냥 뭐 서류 보고 자격 취소 처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가 뭐 그 궁금증이 생겼던 거, 알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정리가 돼요. 알겠어요? 4번 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 동그라미 다른 시도에게 통지 동그라미 지놓습니다. 이 규정은 응시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험 시행관의 자에게 보고하도록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 하는 걸 진하게 줄 거 놨잖아. 동그라미 딱 쳐요. 그 4번
번호 왼쪽에다가 적겠습니다. 4번 번호 왼쪽에다 적겠습니다. 자격정지에는 규정 없음. 자격정지에는 규정 없음. 자, 그 말은 봐봐요.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그 동그라미 짓는 글자 자리에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글자를 바꿔 넣으면 O다 X다. X다 주의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것도 억지로 외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규정을 둔 이유가 응시 자격을 뭐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다. 제한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야. 그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권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누구냐 하면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장관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구시에서 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잖아.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 받은 후 3년 동안은 응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경상북도 도지사한테 다 알려주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대구시장한테 자격취소 처분 받아놓고 내년에 경상북도에 가가 서울에 가가 응시원서 내가 시험 칠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경상북도 도지사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근데 내년 시험은 장관이 직접 실시할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장관한테도 보고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그 정지 처분은 응시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 이런 규정이 있을 리가 있나? 없지. 자, 그러면 요 4번에 두 줄 있죠? 4번에 두 줄 186페이지에 봐봐요. 186페이지에 보면은 표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격 취소 칸을 보면은 사후 절차 칸에 세 번째 점에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자에게 통보하는 거 있죠? 적어놨는데 그 오른쪽 칸에 자격 정지 칸에는 규정 있음 없음? 없음.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주의해야 돼. 주의. 알겠어요? 다시 189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5번에 보면은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뭐 해야 된다?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며칠 이내 반납한다? 7일 이내 동그라미 치놓고 누구한테 반납한다? 교부한 동그라미 또 칩니다. 세 번째 줄에 교부한 동그라미 쳐요. 누구한테 반납이다?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이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한다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읽어봅니다.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사유가 없는 자는 반납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뭐라도 제출해라. 사유서 동그라미 치고 제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라 하는 이 규정은 또 여기 가면 또 없습니다. 봐봐요. 아직까지 등록 취소는 공부했나 안 했나? 안 했잖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찬가지 7일 이내에 무슨 증을 반납해야 된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 알겠어요? 그런데 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해가지고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야 된다. 하면 오덱스다. 오덱스다. X래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이 말이야.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지금 자격 취소의 경우는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규정 있고 없고를 뭐다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앞에 표를 만들어 놨잖아. 비교표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봐봐요. 이런 거 규정 있고 없고 이런 거 갖고 헷갈리게 지문 내는데 매사 이야기하지만은 중개사 자격 시험에 물어볼 가치가 있다 없다. 소위 말하면 중개업무 수행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짜증이 나도 뭐다?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어도 해야 된다.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 게 때문에. 그럼 됐고 189페이지에 6번 봐봐요. 자격 취소의 효력 해놨는데 알겠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응용이에요. 응용. 알겠어요?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은 응시를 못한다. 3년간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다. 법제 6조라고 돼 있지. 저 앞에서 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했어요. 알겠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어요?
몇 페이지인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4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 3번에 무슨 자격? 응시 자격이 나왔다 이 말이야. 응시 자격. 응시 자격. 그래서 원칙은 제한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 그 말은 누구라도 다 응시 가능한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다 그랬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근데 44페이지 뒷페이지를 딱 봐봐요. 알겠지? 양갈로 2번에 응시 자격의 제한이라고 돼 있지. 그 1번에 공인중개사의 결기사에 있는데 읽어봐요. 3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응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반갈로 2번에 봐봐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해가지고 부정행위자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하고 무효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만다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두 가지가 응시 자격의 제한이야. 그럼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응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때 다 했잖아 그거는. 알겠지? 그런데 지금 다시 189페이지로 와봐요. 그걸 또 설명해 놨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자격 취소 규정이 35조 규정이거든. 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자격 취소죄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응시 못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자격 취소죄를 받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뭐라 돼 있노? 189페이지. 무슨 사유에 해당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뭐가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된다. 이게 응용이라는 거예요. 왜 응용이냐 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외워뿐만 이거 절대 기억 안 나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다. 자, 봐봐요. 차근차근 제가 어떻게 공부가 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겠어요? 이 사람이 뭐가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되면은, 방금 했는 거는 3년 동안 뭐다, 응시를 뭐 한다 했잖아? 그건 됐고, 자격 취소가 되면은, 알겠어요? 무슨 사유에 해당된다 했노 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했어. 해당되는지 그냥 외울 기가. 알겠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래서 이게 반복 복습이 필요한 게거든. 또 앞으로 찾아가가 확인해보고 옵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68페이지 가봐요. 그 최대의 예습이 복습이라 그랬어. 68페이지에 보면은 제2절에 무슨 사유?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가 결격사유가 나오는데 69페이지에 보면은 결격사유의 구체적 내용에가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온다? 12번까지 나와요. 12가지 중에 한 가지 해당되면 결격사유로서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하는 사유라. 그런데 그 결격사유에 보면은 몇 번을 가보느냐 하면은 6번을 가봐요. 72페이지에 나오네. 72페이지에 보면은 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그러면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무슨 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맞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맞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중개업에 종사하나 뭐하나? 뭐하잖아.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격 취소됐기 때문에 뭐다? 등록 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 뭐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중개업에 종사 뭐한다 하는 거는 무슨 신분으로도 종사 뭐한다? 중개 보조원으로도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소리가 돼요. 그럼 봐봐요. 이거 문장 짧잖아. 시험 지문이 여기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무슨 사유에 해당되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나오잖아? 오잖아? 이 짧은 지문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하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12가지 결격사유 중에 한 가지 해당된다는 거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뭐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앞에서 공부했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자신감 있게 이걸 하는 거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요거하고 조금 다르죠? 잘 봐봐. 잘 봐봐. 한 단계 더 까다로운 거라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거는 그냥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했잖아?
근데 그 제가 교재에 써놓은 거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안 적고 뭐라고 되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처를 받으면 이렇게 나왔잖아. 책이 그리 돼 있잖아. 에?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단어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잖아. 이 사람은 등록한 소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증도 있고 무슨 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어. 더 어려워 이거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취소되면은 결격사유 맞아요. 중개업에 종사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등록증도 갖고 있잖아. 등록이 취소될까 말까요? 그걸 지금 적어놨잖아. 등록이 취소될까 안 될까? 등록 취소된다 해놨잖아? 된다 해놨잖아. 그냥 또 무작정 외울 겁니까? 왜 등록이 취소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왜 등록이 취소되는지. 에? 그렇게 설명하면은 알지?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알지? 그래서 법도 상식이라 가지고 상식적인 판단이 통할 때가 있어. 그런데 법이 상식적인 면과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또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 조문에 잘 봐요. 자격이 취소되면은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규정을 있다 없다.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공인중개사법 아무리 읽어도 이 사람이 자격 취소되면은 뭐 등록이 취소된다 하는 말은 없어요. 없고 이 말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에 해당되면 뭐가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된다 하는 말이 있어. 그러면 자격 취소될 뿐만 여기 되기 때문에 뭐다? 결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다?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등록 취소는 아직 진도 나갔나 안 나갔나? 안 나갔지? 그러면은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느냐? 요를 한번 봐봐요. 알겠지? 193페이지 봐봐.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개사법의 종합부분이다니까? 193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가 무슨 사유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 그 3번을 읽어봐봐요. 3번. 3번 해가지고 무슨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로 되어 있잖아. 맞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봐봐. 그래서 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되면은 무슨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된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항상 이게 상식적으로 접근해가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알겠어요? 있는데 그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아까 이거 똑같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런 이거 내면은 상식적으로도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청문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게 되면 상식적으로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 알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 부분만 갖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다 나온다면 공부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항상 우리 법조문에 어떻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게 맞구나 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공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리갈 마인드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말이에요. 그 밑에 자격 취소 기출 문제가 있는데 풀려야 돼. 또 안 풀리면 곤란해. 근데 오늘은 풀리는데 다음 주엔 또 안 풀린다고 이게. 알겠어요? 틀린 것은 했는데 1. 자격 취소 처분은 아까 어느 시도의사가 한다 그랬어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한다 그랬지. 그게 XY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계 X고. 2번은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맞아 안 맞아요? 맞지. 자격증 대여도 취소 사유 중에 하나 아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격증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왜 이런 규정을 뒀다 그랬어요?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죠. 4번 자격 취소처를 받아 자격증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된다. 맞죠? 5번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맞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이 아니죠. 그 1번이 틀린 거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아주 쉬운 거예요.
알겠어요?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 지금 하는 부분들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좀 덜한 사람들은, 공부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는 이해가 안 돼가 틀리고 쉬운 문제는 헷갈리가 틀리고, 알겠어요? 그 쉬운 문제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쉬운 문제는 몰라가 틀리는 게 아니고 뭐 헷갈리가 틀린다. 왜 헷갈리가 틀리냐? 공부 시간이 짧아서 그래. 알겠습니까? 공부 시간이.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뒷페이지 190페이지 봐봐요. 이제 2절에 무슨 정지 알아보러 가자.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자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자격정지처분은 1번 봐봐. 누구로서 돼 있노?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줄 거 놨죠? 그걸 동그라미 친 거는 법조문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은 자격정지처분은 누구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또 요거는 누구한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 처분은 누구한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요? 옳지, 공인중개사 하면 돼. 그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고? 3종류야 이거. 단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 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돼요. 근데 그 3종류 중에서 누구만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그거 주의해야 돼. 그거 주의. 왜냐하면은 제가 주의하라 소리 안 하면 상식적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자격정지 있겠네. 자격정지 있으면 다 정지당할 수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대상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시험 지문 1이 나오는 거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는 문장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장롱 속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무소 소장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닙니까? 자격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누구한테만 행할 수 있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야. 주의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 과목을 고득점 하는 사람은 이 과목 강의하는 선생이 어느 학원 선생이든 떠나서 다 똑같아 이거는. 이 과목은 강의하는 선생이 뭐다? 주의하라 하는 것마다 주의를 반드시 아마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왜 주의하느냐 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도 깨달으면 제일 좋고, 그 이유까지 못 깨달았으면 까맣게 주의하라 하니까 무턱대고 주의해보자 하고 믿고 따라가면 점수 잘 나와.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매달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거다. 6월 동그라미 치면 되고, 밑에 표가 자격정지의 기준이라요. 알겠어요? 이 표가 6월, 3월, 6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자격정지 기준을 다 정해놨다는 게. 이 표가 어디에 나오느냐? 표 밑으로 갑니다. 2번에 보면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정지 기준표 위에 표는 어디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에 적혀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령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에 있다라는 거야. 그럼 계속 읽어봅니다. 시도의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몇 분의 1 범위 안에서 2분의 1 동그라미 치고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6월은 초과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표로 가봐요. 표에 가보면은 1번 있잖아. 1번이 이중 소속한 경우잖아. 맞죠? 이중 소속했다. 누가 이중 소속했다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인데 관로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1년이라고 적어놨잖아. 그러면 제가 메모해 놓은 거거든. 그거는 그럼 볼 때마다 이래야 되는 게, 이거 다 외워놨잖아.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요도 찍고 뭐다? 저도 찍고 이렇게 연습하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런데 옆에 자격정지 6월이 돼 있죠? 그러면 6월에 2분의 1이면 3월 아닙니까? 3월의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나 없나? 없어. 이거는 왜?
6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3월을 가중하면 9월이 안 됩니까?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자격정지 3월 돼 있지? 3월 이거는 2분의 1이면 45일 아닙니까? 45일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4개월 보름이 될 수도 있고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저 표 안에 6번을 봐봐요. 6번. 6번에 보면은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있다 했잖아. 그런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럼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무슨 사유가 된다?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데 조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해라 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주의해라 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또 여러분들 뭐 주의할 게 뭐 있노?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법에는 이중 시리즈가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있다 그래서. 자 7번 봐봐요. 또 이거 또 설명 또 적는다. 알겠어요? 지금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다. 자 봐봐요. 우리 법은 이중 등록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중 소속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중 사무소 설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지금 다 공부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있나? 다 뜻이 알지 무슨 뜻인지. 이거 위반하면 뭐다? 몇 년이다? 1년이다. 요것도 1년이다. 요것도 1년이다. 요거는 뭐다? 형벌 X라고 안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다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의해라 라는 거야. 주의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해야 되잖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중은 1년, 이중은 1년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알겠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이중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작성하마. 저 어디 찍어야 된다는 소리고 상대적 등록 취소에 찍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거 찍고 여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작성하마 어디 찍으면 되는 거다? 자격정지에 찍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이중계약서 작성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이리 물어.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이 답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작성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요. 소속공인중개사가 뭐 이중계약 작성하면 자격정지 사유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라. 알겠어요? 누가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알겠어요? 아니면 저한테 이런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질문을 똑바로 해라 라고. 제가 그냥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이리 물었잖아. 질문 똑바로 해라. 뭐 누가 위반했는지를 가르쳐줘야 답을 할까 이가라는 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작성했는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작성했는지 가르쳐줘야 요 찍을지 답할까 이가. 요렇게 저한테 따지도 돼.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조금 부실하게 했으면 답을 하는 사람이 좀 우문의 현답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되잖아. 그럼 그냥 이중계약 작성한 경우에 어떤 처벌 받아요? 가마 질문이 좀 부실하지만은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선생이 좀 부실해도 뭐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뭐다? 선생이 일일이 다 가려가면서 강의를 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마다 알겠어요. 수험생들의 상태가 같다 다르다 달라. 알겠어요? 그런 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뭐하다 소리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어느 학원 가면은 부실한 선생이 강의하는데도 합격자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와요. 그 결과는 학생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고 또 뭐 선생의 노력도 있고 그래 짬뽕이 돼가 합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191페이지로 갑니다. 3번 이리 봐봐요.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며 뭐하고 똑같노? 취소 처분하고 똑같잖아? 그런데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 대상은 아니었죠? 아니지만 무슨 법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런 문장을 써놓은 교재가 이렇게 있는 반면에 없는 교재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말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유관은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유관을 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절차 동그라미 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세 줄은 아까 어디에서도 나왔어요? 자격 취소에서 나왔죠? 그럼 정지도 똑같이 나와. 그러면 이 정지의 절차는 무슨 절차예요? 옳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지 뭐. 정지니까. 그렇죠? 5번 별표. 등록관청은 무슨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걸 알겠어요. 이 규정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봐봐요. 대구시 요 북구에 알겠어요.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알겠어요. 자격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적발됐다라는 거지.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적발됐겠어요? 북구청에서 적발당했겠지. 그렇죠? 그 북구청은 등록관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격정지사에 해당되는 사실을 북구청이 등록관청이 알았으면은 자기가 자격정지 권한이 있나 없나? 없잖아. 등록관청은 자격정지권이 없잖아요. 누가 정지권을 갖고 있어요? 시도지사가. 그러면 그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안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 규정 적어놓은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이걸 별표 표시하는 이유는 아까 자격 취소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었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5번 번호 옆에다가 적어요. 자격 취소는 규정 없음. 그래 적으면 돼. 자격 취소는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격 취소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돼. 근데 법을 만들 때 안 만들어놔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안 만들어놔서 그래. 알겠어요? 근데 특별히 안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니 자격 취소 처분이 현실적으로 거의 잘 없다라는 측면 때문에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가도 자격 정지가 많겠어요? 자격 취소가 많겠어요? 자격 정지가 많지. 그래서 정지 사유가 적발된 때는 통보하라 하는 규정 두고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뭐다 현실적 그런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뭐다 규정을 안 둔 것 같아. 어쨌든 그걸 시험 출제위원이 발견해가 규정 있나 없나 그걸 갖고 시험 문제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6번 자격 정지의 효력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또 응용이라. 응용. 앞에서 공부했는 거 응용이 안 되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것만 해결하고 좀 쉬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일일이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네. 알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무슨 처분을 받게 되면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기간 중에는 무슨 사유에 해당하며 결격사에 해당하며 여기까지는 그까마 앞에 저 결격사 12가지가 기억이 나야 되나 안 나야 되나? 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 나면 그냥 여기서 또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기간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이중 소속이 된 경우에는 자격이 뭐 된다? 취소된다. 그건 조금 전에 자격 취소 사유에서 봤잖아.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무슨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다 하는 건 나왔잖아. 알겠어요? 계속 읽어봐요.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된 소속 공인중개사를 둔 경우 가잖아. 둔 경우 이 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무슨 정지를 받게 된다? 업무 정지를 받게 된다.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나 결격사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게 된다. 알겠어요? 요거 요 줄, 요 네 줄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잘 봐봐요. 알겠어요?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에 직원이 A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 A가 자격증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그럼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고 이렇게 영업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무슨 정지 받았다? 자격정지 받았다.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이 사람은 무슨 사유고? 결격사유 아이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갑이 두고 있나 안 두고 있나? 두고 있잖아. 그럼 갑을 가만히 놔두나 무슨 정지?
업무정지 사유다라는 소리입니다. 몇 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앞에서 했는 거잖아요. 제자법원에서. 됐죠? 그런데 그림을 살짝 바꿔가지고 알겠어요. 잡아봐요. 또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이 개업공인 사무실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이야. 이거는 개인인 개업공인 사무실이고 법인인 개업공인 사무실에는 ABC라는 임원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임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응? 요 임원 중에 한 사람, 요 사람이 자격증 갖고 있어. 소속 공인중개사 맞다 안 맞다? 맞다. 요 사람이 자격정지 받아봤어.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결격사 해당된 거잖아? 누가 결격사 해당된 거예요? 임원이. 그러면 갑의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몇 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그럼 요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 그래도 소속 공인중개사죠? 자격정지 받았어. 결격사유죠? 그러면 갑의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가 아니잖아. 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 그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임원인 자와 임원 또는 사원인 자와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구별해서 다루도록 해라. 그만큼 강조를 했던 거다. 알겠습니까? 이 응용이야. 이런 걸 여기서 안 적어놔 보면 여러분들이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안 적어놔도 돼, 사실은. 왜? 여기저기서 공부했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종합해 보면은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거든. 알겠어요? 근데 그 종합해 보는 게 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연습시켜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기다. 또 계속 읽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증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알겠어요? 이 말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38조 1항 7호라고 돼 있지? 이거 봐봐요. 193페이지 봐봐. 193페이지에 절대적 등사유가 8가지 나오죠? 거기에 7번을 한번 읽어봐라. 7번. 뭐로 돼 있는 거?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그 다음 표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절대적 등록사유로 규정이 딱 돼 있으니까 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알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해두고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받았어. 그럼 정지기간 중에 일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데 야, 네 일 잘하니까 내가 책임질게. 나와서 일해라. 일해라 시켰어. 누가? 소장님이 시켰어. 그래서 일하다가 들키었어. 들키면은 아시죠? 들킨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정지기간 중에 일한 거죠. 그 사람은 무슨 취소? 자격 취소. 정직 처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일을 시킨 소장님 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취소? 등록 취소. 이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규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학교 가니까 이제 해결이 되잖아. 여러분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 때 해가지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근데 그놈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어. 3개월 받았는데 일 잘하는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알겠어요? 집에서 쉬다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 에이 그만 정지 받아도 모르니까 나와서 일해라 시키는데 그거다 들키었어. 들키면 둘 다 다치나 안 다치나? 다쳐.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뭐? 자격 취소. 시킨 소장님은 뭐? 등록 취소. 이런 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일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야 돼. 조심할 거 아닙니까? 이 과목이 그런 과목이야. 알겠어요? 이 과목을 대충 생각하고 합격해보는 사람은 나중에 영업하다가 자꾸 단속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런 게. 그럼 뒤에 192페이지에 문제 풀어보고 쉬어도 갑시다.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는데 옳은 것은 정지 절차 1.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맞죠? 알겠어요? 이게 오네. 취소 처분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없다 그랬다.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정지하는데 무슨 청문 실시하는 X고.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격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잖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 하는 거 아니잖아요.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는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무슨 처분에 있었나? 취소 처분에 있었지. 응시자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헷갈린다니까. 그럼 이 4번 지문은 정지라는 글자를 취소라만 바꿔보면 O다 X다? O가 되는 거예요.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정지 처분은 자격증 반납 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요것도 정지라는 글자를 뭐 취소로만 바꾸면 또 O가 된단 말이지. 알겠지? 그 주의 하락하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기단 말이야. 시간이 걸리네. 그래도 시간이 걸려도 자꾸 여러분들 연습을 시켜드려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쉬었다가 또 계속해 나갑니다.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알겠지?